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19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뉴스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개 정도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표결을 했죠. 그래서 결국 가결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가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지금 주식시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월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온 뉴스 정도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은 가능성이 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앞으로의 행보에 결국은 달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실 뭐 그렇게 호감을 주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그 행동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참 현실적이라는 거죠.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니까 그 사람을 찍어주고 결국은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떨어졌지만은 뭐 지금 완전히 물 건너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반반 정도 가능성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중국하고 무역 합의를 한 것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지지해줬었던 농민들이죠. 그쪽에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흐름이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그건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이건 뭐 시장에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동안에 영국 쪽에서 이제 그 유럽 쪽에서 나왔던 그 가장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노딜 브렉시트죠. 그러다 보면은 시장의 충격이 계속 이렇게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보수당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브렉시트에 대한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단기적으로는 좋은 뉴스는 아닌데요. 지나가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촌놈 502스쿨 주식교육이죠.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에서 바로 유튜브로 접속이 되죠. 입문용은 봉천생 나도 주식투자자, 초보용은 평택촌놈 주식투자의 정석, 그리고 초보 중급용 평택촌놈 주식투자 ABC, 그 중고급용 평택촌놈 프리미엄 정석투자. 자, 이렇게 지금 그 교육이 시리즈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처음에 입문용, 뭐 초보용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리고 또 유료로 과금이 되는 그런 과금이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내용이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장 분석입니다. 등락 결과 코스피는 상승 출발, 그리고 하락 전환, 상승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 하락 전환, 그리고 상승 음봉, 하락 음봉이죠. 예, 이걸 잘못 써놨네요. 코스닥은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수급, 그리고 단기과 매수, 코스닥은 제약, 코스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워낙 과매수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작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의 움직임, 그리고 제약업종의 흐름, 장중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사항 본다면 코스피는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뭐 시장이 좋은 건 아니죠.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이는 건 뭐 좋은 게 아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이 약세를 보인 그런 상태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죠. 코스피는 오늘 극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 쭉 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락했다가 막판에 반등하면서 상승,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어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렸어요. 코스피 따라서 그냥 쭉 밀리는 그런 흐름이죠. 제약업종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제약업종이 그대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코스피 따라서 그리고 또 제약업종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예, 특별히 좋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자, 코스피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음봉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양, 뭐 차트의 모습만 봤을 때는 고점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많이 밀렸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많이 회복을 했죠. 2204 그리고 종가 2196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장중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많이 회복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뭐 특별히 밀릴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해외 증시라든지 예, 그런 것들도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제 야간 선물이 좋았었기 때문에 강하게 출발했는데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했어요. 이런 영향이 컸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결국은 조정을 쭉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재밌는 게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지수가 뭐 그렇게 아주 크게 밀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장중의 흐름도 그렇고요. 물론 보시면은 선물 쪽에서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또 막판에 많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이렇게 매수하는 흐름 이 정도 되면은 지수가 뭐 소폭 상승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약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왜 바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에요. 단기적으로 워낙 과매수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과매수가 나오다 보니까 힘겨워하는 거죠. 부작용이 약간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밀린 건 아니에요. 뭐 쭉 밀리면서 고점에서 크게 밀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쭉 밀리는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뭐 어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버티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승 마감했지 않습니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고요.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끌어올린 지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락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만들 가능성이 큰데 미국이 단기에 밀리지 않으면은 한국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게 단기적으로 이게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어요. 특히 선물 쪽에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지난주에 선물 수급 이건 거의 작정하고 끌어올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냥 쏘겠다. 뭐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밀리면은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서 조금 더 머무르든가 밀리더라도 다시 반등하든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소폭 정도는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면은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기가스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뭐 전기가스업 하면은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 움직이면 조금 움직이는데 지수가 좋을 때는 별로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었어요.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 어떤 종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편성은 보셨던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물산과 휴원수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죠.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건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할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휴원스는 한때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있는데요. 2013년 당시에 이제 발굴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추천 가격이 오지 않고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역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삼성물산이죠. 예, 삼성물산 보시면은 단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계속 좋다, 버틴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꺾이면은 이 종목도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죠. 보유하신 분은 조금 더 올라가거나 지수가 꺾였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원스입니다. 휴원스는 한때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죠. 자, 이 종목은 뭐 최근에도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사실 휴원스 글로벌이 원래 휴원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저점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추세인데요. 역시 바이오가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슈를 가지고 또 뉴스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휴원수도 충분히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점에서 5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조금 확실하게 받았을 때 그때 아래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충분히 조금 더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의 추세는 확인이 된 상태고요. 단기는 가격 부담과 단기 탄력의 대립이다. 뭐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단기의 탄력이 워낙 좋았었고 수급적인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버틴다는 것이죠. 추가 반등은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폭발한다거나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고요. 소폭 정도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최근 고점이 2204인데요. 뭐 2210을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00%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좋지 않으면은 조정받았다가 반등 시도 후에 밀릴 거고요. 미국이 좋으면은 추가 반등했다가 밀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흐름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사실은 뭐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은 그거예요. 단기에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느냐 아니면은 추가로 좀 반등을 했다가 조금 밀려주느냐 그 정도 흐름이고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강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유지를 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면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뭐 월가에서도 나쁠 게 없죠. 좋은 흐름 유지하다가 나중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싶을 때 그럴 때 밀어버리고 다시 또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버틸만 하기 때문에 그
그 정도의 흐름은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의 단기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은 가격 부담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서 지금 정도면 상당히 불안한 위치까지 온 겁니다.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반도체 하나 믿고 계속 버티는 흐름인데 반도체가 이미 반등이 많이 나와 버렸어요.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더 크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개별주, 선별적 단기 매매. 자, 개별주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생은 하방 공략이 기본입니다.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곧바로 하방 공략,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은 뭐 장중에 단기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등 시에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하방을 좀 공략을 하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대응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촌놈 플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다양한 관심 분야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구독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12월 19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